자, 이제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이 기사를 좀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부재, 대처가 미흡, 변화를 거부한 협회. 정말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녕 해결할 마음이 없는 것일까?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이 배드민턴 협회 해결할 의지는 있는 걸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 협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교 협회장은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협회에는 정말 어른이 없는 걸까?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들고 나섰고, 다투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른스러웠던 건 협회가 아니라 오히려 안세영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수를 위해 힘을 써줬으면 한다라는 이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던 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안세영 선수의 부모는 2017년도 처음 국가대표로 자신의 딸이 발탁이 되었고, 그 이후 대표팀 막내 생활을 하며 말씀드렸던 빨래, 잔심부름, 악습에 계속하여 시달려 왔습니다. 협회 측은요, 안세영 선수와 면담을 실시하고 대표팀에게 개선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이 대표팀의 코치진이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사태의 문제점은요, 배드민턴 협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로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 대표팀에 있는 코치진도 싹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협회가 심지어 힘을 썼지만 대표팀의 코치진에서 아이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상조사위를 수립했지만 이것마저도 문체부에게 문제점을 지적받게 되었죠.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이 진상조사위 역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출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안세영 선수의 이 귀추가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공식 석상의 자리를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안세영 선수는 대표팀은 나의 꿈이었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 항상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선수들의 치료 관리 시스템이 조금도 발전하지 못했다. 대표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조율이 된다고 하고 완화가 된다면 또다시 대표팀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강요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이 안세영 선수는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배드민턴 협회와 다르게 진정한 어른이 아니냐,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번 전남도에서 파리올림픽 전남 선수단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안세영 선수는 전남 나주 출신의 유명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 때 나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렸었는데, 26일 월요일 날 이 전라남도에서는 26일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전남 소속 또는 지역 출신 5명과 가족을 초청하여서 이 환영을 하는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양궁 선수, 펜싱 선수, 복싱 선수, 사격 선수, 다양한 선수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안세영 선수만이 여기에 불참을 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을 좀 보면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환영 행사에 안세영 선수도 오고 싶어 했지만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깝다. 전남도는 체육계의 변화를 바라는 안 선수의 용기 있는 외침이 대한민국 체육계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재활훈련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뭐 그 중요함의 정도가 좀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전남 선수단 환영식도 어쨌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올림픽 만찬에는 잘 참석했던 안세영 선수 발목 재활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무릎도 아프겠죠. 그런데 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굳이 전남 선수단 환영식에 재활훈련 때문에 못 올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참석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많은 매스컴과 언론사의 이 집중 주목이 개인의 선수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초반에는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물결이 더욱더 완강했고 또 안세영 선수에 대한 비판보다 굉장히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지만 이거 개인 후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더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이 전남 선수단에서 사실 가장 큰 성적을 기록한 최고의 선수인데도 왜 환영식에 참석을 못했겠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이 안세영 선수의 바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문체위에서는요 월요일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다루게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세영을 만나 비공개 대화를 했던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개하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특히나 이날 회의에 뭐 방금 말씀드렸던 문체부 장관, 장미란 차관, 실국장급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간의 갈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의가 다뤄질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문체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사실상 안세영 선수의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체 회의가 되겠다. 특히 이번 갈등 사태를 놓고 선수 측과 협회 측을 모두 만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간담회 청취 내용을 토대로 이번 논란에 관해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체위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사태가 면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 전체 회의로까지 와, 이 규모가 얼마나 커집니까? 왜 지금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의 자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26일 날 똑같이 월요일 날 나주시의회에서도요. 제263회 임시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게 그 개최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인데 야, 여기에서도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지만 특히나 안세영 선수에 대한 여기 보세요. 안세영 선수 신상 발언 지지 성명 채택의 건이라는 안건이 보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의 시스템 부조리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나주시 의회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의견을 지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 신상 발언 지지 성명 채택의 건을 제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 전남 나주시에서 시의회에서도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지지한다. 야,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주시에서 지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국회 전체에서도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상세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좀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요. 앞에 말씀드렸던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세영 작심 발언 조사 9월 내에 마무리 쳐버리겠다. 놀랍죠? 내용을 좀 보면 현재 조사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 대표 선수의 선발 문제, 배드민턴 협회 내의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예정으로는 9월 안에 전부 다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아예 선포를 한 겁니다. 이거 9월달 안에 끝장내겠다. 자, 그렇다면 9월 안에 배드민턴 협회 내에 있는 이 위에 적혀져 있는 많은 비리 문제점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배드민턴 협회장의 사퇴는 당연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여기 뒤에 보이십니까?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입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이 삼선도 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도 더욱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놀랍고 이게 딱 26일 날 요번 국회 전체 회의 장면을 촬영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같은 앵글에 나왔고 이날 회의에서 배드민턴과 축구를 비롯하여 체육단체들이 구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원들의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체육과 체육인을 생각하면 정책이면 되는데 낡은 관행, 오래된 습관들이 남아있다.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국회의 의원들과 지금 문체부 장관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현장 점검까지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이미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모조리 확보됐고 조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버리고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환하게 웃을 만한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각종 비리가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안세영이 쏘아 올린 공, 체육단체의 논란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또 여기에도 유인촌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함께 얼굴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 획득 종목 경기 단체 현황인데 요걸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참 놀라운 게 2022년도 예산입니다. 자, 151억부터 26억. 가장 많은 예산부터 적은 예산까지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양궁, 수영, 펜싱, 사격 뭐 쭉쭉쭉 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배드민턴 협회에서 저렇게 많은 예산을 쓸 만한 일이 있었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재정 자립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 재정적인 자립력이 45%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재정 자립도는요. 보세요. 44억 원을 받아가는 대한근대 5종 연맹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상금은 지금 몇 배입니까? 거의 4배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인촌 장관과 국회들이 나서서 9월 달에 그냥 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에 대한 처단을 법의 철퇴를 내리겠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안세영 선수는 아팠다고 했고 병원 가도 이건 큰 문제가 없다. 4주 정도만 재활받으면 된다. 4주 다 끝났다. 괜찮냐? 라고 물어보자 괜찮다. 해외에 나가겠느냐 안 나가겠느냐? 나가지 말고 좀 더 쉬는 게 낫지 않겠냐? 괜찮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결국 절차와 본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 이런 것이 다 남아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면적으로 선을 그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안세영이라고 이름을 쫙 검색해서 뉴스 기사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면 있지 않습니까? 요번 만찬 때 사실 대한체육회장의 면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면 양궁협회장이 나서서 축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은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있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 이후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태규 협회장은 끊임없는 비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보가 되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메일로 제보받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 한낱 유튜버인 제가 오픈을 하기에는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보받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가정이라면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었던 부분들만이 아니라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기준부터 선수들을 뽑는 기준까지 정말 큰 문제점들이 생길 요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상당한 팩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글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전문가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 선수는 개인적인 문제를 토로했긴 하지만 한국 스포츠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스포츠계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외딴 섬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 섬에서는 4년마다 본토를 위해 불꽃놀이 올림픽을 해주고 국민들은 그때만 잠깐 환호할 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섬에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그 섬만의 문화와 규범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데도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감독과 주장의 이 말도 안 되는 상습적인 악습들 못 견디고 정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최숙현 선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딱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뭡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체육회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국 스포츠의 실질적인 수장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앞서간 생각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공적으로 봉사를 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대한체육회장보다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의 리더십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정작 정부로부터 4천억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걸맞는 자질과 비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늘 스스로 자문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은 오히려 굉장한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제가 테니스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 대한체육회에서 파견한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이 테니스 협회의 협회장이 딱 선발이 됐거든요. 근데 대한체육회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아서 정식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자는 대한체육회의 이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 당선자가 사무실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테니스협회는 대한체육회가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최근 회의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출신의 변호사 등 7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건 바로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선정한 관리위원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무리 대한체육회가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이미 테니스협회에서는 지금 협회장이 뽑혔는데 올해로 8년째 대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이기영 회장이 퇴직한 공무원, 법조인 등을 체육회 산하위원회 등에 앉혀 이미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기흥 회장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직원 박아무개 씨가 테니스 협회에 전격 파견되어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이 테니스 협회 직원 및 테니스 관계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아예 모든 체육협회 종목을 종목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당선된 테니스 협회장은 6월 달에 당선이 됐음에도 이미 뭐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 당선자는 이기흥 회장의 반대를 이때까지 해왔었던 내가 싫기 때문에 지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사실 이 대한체육회는 앞서서 이 이전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9월부터 회장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협회에 46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며 테니스 협회에 대해 지금 휘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정작 테니스협회 회장을 선거로 뽑았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등 강행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이 테니스협회장으로 선발된 당선자가요. 과거 이기흥 회장한테 전화로 5번, 문자로 2번이나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고 이기흥 회장이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은 그동안 이기흥 회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내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올해 말에 있을 새 대한체육회장 선거 때 내가 나서서 3선을 전면 반대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체육계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 안세영 선수의 뒤에는 누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까지 바라보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 외에 이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분들 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누가 있습니까? 자, 바로 이 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습니다. 최근 이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이 너무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참 좋다라고 했었던 정의선 양궁협회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역시 이번 배드민턴의 결과에 굉장히 흡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선 협회장이 오히려 배드민턴을 칭찬했고 이재용 회장도 파리까지 직접 날아가 관심을 가질 만큼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배드민턴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2020년 때 이렇게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는다. 광주 최고를 졸업하면서 여자 단식 에이스로서 실업팀 삼성생명에 입단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때 안세영 선수의 세계 랭킹 성적이 9위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9위? 18살의 학생이 세계 랭킹 9번째의 성적을 이미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단한 안세영 선수는 차후에 세계 랭킹 1위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 자신의 삼성생명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까지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이 후원하고 있는 이 팀은요 사실상 국내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계 1위의 성적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그야말로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27년 만에 세계 랭킹 1위를 달성하는 것에 삼성에서는 정말 깜짝 놀라서 더욱더 전면적인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실업팀 소속으로서 뭐 국내 리그는 그냥 아예 찢어버렸다 라고 표현이 어울릴 만큼 아예 휩쓸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최근 안세영 선수가 이 국회에 직접 찾아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면서 첫 번째로 내걸었던 조건이 바로 계약기간 완화가 시급하다. 이 계약기간 때문에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함께 있으면서 세계 랭킹 대회에 나가서 이름을 알릴 수도 없고 특히나 개인 후원, 계약관계 같은 부분까지 다 협회에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는요 세계 랭킹 1위임에도 작년 수익이 9억인 것에 비해 이 세계 랭킹 13위 선수가 97억 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 사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생명의 이재용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측에서 안세영 선수에게 연봉을 저렇게 90억, 100억씩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후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에서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안세영 선수가 삼성생명의 실업팀 선수로서 시합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계 랭킹, 세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대회까지 전부 다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출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계약 기간을 좀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더불어서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어 있는 요넥스를 제외하고는 안세영 선수가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고 싶어도 이 제도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의 이 행보를 보면 내달 체코의 대통령과 최태원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동행하여 체코 순방에 나섭니다. 체코 지역에 있을 또 다른 국가적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나서기 위해서라도 이번 삼성생명에서의 절대적 후원이 있으려면 이 안세영 선수가 말하고 있는 계약기간 완화가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면에는 대한민국 민주당 국회뿐만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다 주목하고 있는데 이 상대편 측에 있는 배드민턴 협회 위에 있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은 실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테니스 협회와 지금 다투고 있을 만큼 자신의 3선 출마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결국에는 문체부의 승기가 올라가는 순간 삼성생명의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개인 후원이 아마 안세영 선수를 통해서 쏟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사용하는 각종 물품들 삼성생명이라는 이 엄청난 후원사를 등에 업고 삼성과 관련된 스폰서 마크가 옷에 찍히기 시작하고 이런 머리띠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후원금은 어마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목소리는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협회의 부실한 운영과 대표팀 내에 악습을 이겨내려는 안세영의 용기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개인적인 후원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돈 문제가 화두로 탁 떠오르자마자 이게 많은 분들이 살짝 의아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또한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쟁점들이 거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소통 방식으로밖에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았던 커뮤니티의 글과 기사의 댓글들도 조금씩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번 만찬에서 여야 인사 모두 구테타파 혁신 추구를 강조했고 대통령 역시 안세영 선수의 행보를 지지하고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도 불구하고 이번 스포츠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이용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세영 선수가 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세영 선수의 이슈가 뭔가 정치적인 다툼으로 넘어가고 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자, 과연 안세영 선수가 정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맹렬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정말 많은 인터뷰와 뉴스 방송에 등장해서 또 인터뷰하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담하는 내용, 면담하는 내용, 공개 면담하고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시선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 심경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 운동선수직을 건강하고 자유롭게
많은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하고 싶다. 이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론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선배이자 의원이기도 한 진종호 의원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쏟아냈느냐? 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이후 이번 체육계의 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나는 해결해 줄 수가 있다. 학연, 지연 등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실제로 운동선수 출신인 만큼 좀 더 체육계의 비리를 확실하게 처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를 적극 지지했었죠. 특히 최근에 이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 문제와 더불어서 사격, 은메달리스트인 김예지 선수의 이 행보에 최근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도 맺었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뭐 초대형 명품 회사와 화보 촬영까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진종호 의원은 이 운동선수들이 무조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안세영 선수의 개인 후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 지지했던 것과 같은 입장을 보여줍니다. 안세영 선수도 나이키에서 광고를 최근 촬영했었죠. 뭐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안세영 나이키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 광고를 촬영했었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안세영 선수가 나이키에 촬영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결국 협회를 저격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진종호 의원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해야 한다. 방송 출연하면 연예인병 걸렸다라는 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스타 선수를 통하여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거대한 대기업의 후원을 끌어낼 수 있어 종목 전체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안세영 선수는 실제로 삼성생명 소속이지 않습니까? 삼성의 엄청난 후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세영 선수의 활약 덕분에 배드민턴이라는 비인기 종목이 지금 엄청난 집중과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드민턴 협회의 많은 문제점들, 특히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6번이나 이용하면서 3년간 무려 13번 해외 출장. 야, 3년간 13번 해외 출장이면은 이거 1년에 한 4번 간 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이 6번이나 된다. 절반이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협회의 예산 1,562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큰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회장 최근 3년간 수시로 이용을 했다. 근데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임원이고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해외 출장이 잦아 협회의 지원을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것과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비즈니스석을 타면 더 빨리 간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이 배드민턴 협회가 그러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동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국제기구 행사의 경우 주최 측의 지원을 받았고 협회 비용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배드민턴 협회를 적극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문체부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절차 위반,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이 협회 비용 사용에 대한 명확한 출처를 결국 문체부가 밝혀내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번 조사의 당사자인 협회가 다급하게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이 문체부 측에서는 어이가 없다 라면서 아예 여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정지명령까지 했죠. 최근 승강제를 운영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특히나 텀블러 등 기념품 제작 등을 특정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 뒷돈이 오갔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연일 뉴스 내용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 협회 내부 사무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내부 모습을 보면 정리조차 잘 돼 있지 않고 좀 황망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적인
이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지 않나. 사실 안세영 선수는 이 공개석상에 등장하여 만찬을 즐긴 이후에 다시 한번 조용하고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왜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지만 이상한 비판 여론까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영상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두고 도둑이 신고자를 조사를 하나.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신고자를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했던 진상조사위가 문체부에서 바라볼 때는 딱 그런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이 문체부에서 지적한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까지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는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문체부에서 감사까지, 거기에 검찰 기소까지 예측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기흥 회장은 심지어 테니스 협회의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독선이 너무나 지나치다. 대한체육회가 7월 9일 날 46억 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문제를 해결한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을 강행하게 됩니다. 결국 두 단체 간의 충돌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커지게 됐는데요. 여기에 테니스 관계자들의 이 분개함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의 삼선 허용, 승인 등의 문제를 놓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체육회의 산하 단체인 테니스협회와의 갈등도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하여 왜 횡포를 부리느냐. 그거는 테니스협회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테니스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체육회장이 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중요한 건 대한체육회가 또 따지고 보면 테니스협회보다는 상급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한번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출마를 하여 대선까지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통령실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흥 회장의 아시다시피 조카 최근 사퇴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뭔가 대권에 출마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장의 큰 그림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테니스 협회에 대한 부분까지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러니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조사도 문체부에서 어떻겠습니까? 맹렬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문체부의 유인촌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이 엄청난 선포, 삼선 출마 절대 안 된다. 이 맡게 된 과정에서부터 이번 배드민턴협회와 안세영 선수의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배드민턴협회 김태규 협회장, 그들에 대한 감사, 세무조사, 국고에 대한 회수, 환수, 이런 조치가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고 그 단위가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